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의 간단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인 애널리스트 및 투자권유 자문 정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두식이 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올바른 투자 지식으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운 그리고 연중 금리 인상이 원래 0.25%씩 차근히 하겠다 그러면서 증시가 좀 올라오다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0.5포인트씩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좀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잡주보다는 훨씬 더 낙폭이 작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은 뭐 충분히 견뎌도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번에 좀 많이 국민들한테 공모를 하면서 처음으로 주식판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급하진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왜 그러냐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고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정말 살아남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시장은 돈을, 급한 사람의 돈을 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이전시켜주는 매개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결국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금리와 그리고 환율 그리고 그것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를 0.25% 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급진적으로 올린다 그러니 증시가 이거 문제가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문제냐면 항상 급진적인 게 문제예요. 자, 급진적으로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단기 국채 금리랑 이제 중기물, 뭐 10년물 뭐 이런 거랑 이 퍼센트 포인트가 작아지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단기적으로도 앞날을 예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식이 그래요.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 좁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자산,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간격이 좀 작아지는 부분을 좀 우려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면, 지금 시가총액이 크지만 이런 좋은 기업들을 지금 저는 담아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 달러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들어가게 되면 환율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900원이 돼요. 1200원이 돼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환율도 상승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환율이,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증시가 빠지고 환율이 내리면 증시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됐을 때 환율이 오르면 결국 증시는 빠진다, 이게 공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금리라는 부분이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실질 금리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명목금리를 지금 조금 올려도 괜찮다라고 지금 연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명목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을 때 증시가 폭락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릴 때는 사실상 증시 무너질 이유는 없다라고 사실 보고 있는 게 지금의 경제학자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으면, 금리가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돈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보다 안정적인 1%의 수익이 사실상 돈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금리가 오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이제 돈이 달러가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달러의 보유가 점점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은 그대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린 것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분이다. 자, 이거는 또 이제 뭐 수출 수입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 돈이 먼저 선제적으로 환율을 올렸지만 결국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는 결국 미국 쪽으로 흘러들어요. 그러다 보면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가 무너지는 이유는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걸 팔아서 결국은 달러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거세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미리부터 하락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딱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가 급진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아니라 딱 어느 정도 선에 오르게 돼서 금리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증시는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돈을 빼두겠죠.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면 결국은 내가 이런 걸 택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서 이런 월세 수익에 이자를 내고 요 정도면 내가 투자할 만하다 라는 어떤 개념이 서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자기 자본이익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만큼의 이자 비용을 내고 얼만큼의 플러스 이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산정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되면 결국 다시 안전자산으로 있던 돈은 다시 위험자산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금리 인상기의 초반에는 우리 어떤 증시던 흔들리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돈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서 증시라는 게 지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LG에너지솔루션이든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다면 이쪽으로 결국 돈은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생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 하반기가 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중에도 뭐 DDR5 이런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올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죠. 재무제표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안 좋을 수 있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은 최저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격대다. 하지만 이게 GM의 물량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생산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손상차손으로 만들어진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런 충당금을 해소하고 나면 올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지금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가 과거에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금리가 올랐을 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어요. 자, 이때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하고 나니까 자, 우리 돈 풀어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증시가 또 막 올라왔죠. 그러다가 2016년, 2017년 이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이 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니까 또 금리로서 이 물가를 막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나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아직은 괜찮으니까 증시 자체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무너지진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던 이 시기에나 금리를 올렸던 이 시기에 우리 과거 증시를 봤을 때 상승을 했던 이런 지금 전력이 있어요. 나스닥도 여기 보시면 2004년, 2005년 이때 나스닥 자체도 이런 상승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했을 때도 나스닥 자체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사실상 금리가 올랐을 때
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높은 것들이 이제 시장 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증시가 그때는 괜찮아서 지금도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때도 물가는 올랐지만 그런 것들 금리로서 조절을 했고 증시는 올라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도 이 시기만 잘 견디면 분명히 좋은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환율 차트까지 지금 갖고 왔는데, 환율은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에 좀 외국인 자금 수급에 좀 영향을 주는데 사실상 우리는 아직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율을 사실은 안 열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 2004년 막 이럴 때도 환율 같은 경우에 개방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개방을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자국이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을 개방할 수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MSCI에 안 들어갔지만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SCI 선진국 지수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자, 그런 만큼 환율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이번에도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가 잡히고 시장은 지금의 어떤 것들을 선반영하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금리가 인상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투자, 안전자산 이런 투자보다는 다시 한번 위험자산으로의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증시가 올라올 것이고, 그럴 때 진짜 수혜받는 종목이 앞으로 하반기에 굉장히 수혜가 많은 그런 종목이 바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기업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시장도 나아질 것이고 그런 종목들도 확실하게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는 기업적인 내용도 좋지만 일단은 매크로에 대한 얘기가 먼저 우리 증시에 받쳐줘야 그 다음에 마이크로에서 기업들이나 업황이든 이런 것들이 좋아질 때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좀 글로벌한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댓글에 좀 질문을 적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댓글도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좀 얘기를 앞으로 좀 우려할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보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금리가 인상할 때 정말 증시가 내렸느냐 올랐느냐를 볼 때 오르기 전에는 휘청일 수 있으나 그 휘청일 때 외국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이저들은 물량을 담고 진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지금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크게 흔들릴 거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